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승원입니다. 오늘 이 강의부터 구조주의 한약 처방이라는 주제로 각 한약 처방의 어떤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 분석에 기반한 임상 활용 그리고 현대 한의학에서 볼 수 있는 이 각 한약 처방의 근거들을 고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가장 정점에 있는 CPG 내용까지 수록된 내용까지 모두 다루는 강의로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구조주의 한약 처방 강의는 실은 일본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는 야마모토 이와오식 한약 처방 방법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국내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한약 처방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방향합편 처방까지 모두 다뤄보는 강의로서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서 이 첫 시간에는 야마모토 이와오라는 분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창안했던 처방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 시리즈에서 다루게 될 처방 공부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야마모토 이와오라는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방, 후세방을 모두 학습한 이후에 1989년쯤부터 제3의학이라는 것을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대표 저서로는 동의잡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안타깝게도 이 동의잡록은 이제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의 제자인 후쿠토미 토시아키 선생이라든가 반도 쇼조 선생의 저서는 모두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 번역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서적으로 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한방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제 이 반도 쇼조 선생의 책을 저희 은사이신 조교 교수님께서 번역 출간하셨었고, 저도 얼마 전 후쿠토미 토시아키 선생의 그 한방 1, 2, 3 처방이라는 그 각 처방들의 어떤 방제학에 해당하는 그런 처방 구조 분석에 해당하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제가 지금부터 업로드하게 되는 이 강의들과 함께 공부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은 사실은 일본 동양의학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단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동양의학회 매년 열리는 학술 총회에 가보면 야마모토 이와오식 또는 구조주의식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는 말을 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 한방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 이유는 차근차근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인데, 의료는 행위다. 그 지침이 의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의학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치료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환자가 다양한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병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진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가능한 정확한 병태를 파악하고 그 병태에 맞는 어떤 치료 방침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의 생각이었고, 동서의학을 이럴 때 가릴 필요가 없다. 모두 모아서 아픈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의학이라는 학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은 동양의학을 보다 잘 받아들여서 병을 치료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방에서도 서양의학의 방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구조주의 한방 한약 처방 강의는 바로 이 한방에서 서양의학적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한방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고, 양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방도 구태의연하게 구태의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계속 양방에만 천착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지 간에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마모토 이하식 한약 처방에서는 이 병태 파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한약 처방을 투약하는 방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병태 파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서양의학적인 병명과 병태 파악을 우선으로 진행하고요. 여기에다가 한방 고유의 병태 파악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양의학적 병명과 병태, 예를 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이 있고요. 자, 지금 기질적 이유는 없이 기질적인 어떤 위의 장애는 없는데 위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있는 이 서양의학적 병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의학적 병태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후 문제가 있는 경우와 식사와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병태를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한방의학적 고유 병태, 뭐 기허냐, 기체냐, 습담이냐, 뭐 수체냐 또는 어혈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 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의학적 병명 코드, 우리가 지금 KCD 코드라는 것을 우리 한인방에서도 쓰고 있는데 KCD 코드라는 것을 이 KCD 코드를 사용하면서도 한방 치료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양진한치라고 했었는데 그냥 양진한치는 좀 다른 것이요. 양방 진단이 나오면 그러니까 서양의학적 병명이 나오면 바로 치료할 약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양의학적 진단명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한방의학적 고유 병태를 한 번 더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요. 기혈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서양의학적 병명과 병태에 그대로 대응시킵니다. 대신에 기혈수까지만 나오고 우리가 흔히 처음에 한의대 들어와가지고 한의대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음양오행까지 딱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 공부 방식의 특징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 예를 보시면 기능성 소화불량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자, 식후 불편감 증후군. 야, 이거는 식후 이후에 문제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상복부 통증 증후군. 이거는 식사와 관계없이 통증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크게 두 가지 병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허와 기체 병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식후 불편감 증후군으로 보이는 병태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기허 병태의 경우는 위근육이 위안된 상태, 연동운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기체 상태라고 보게 되면 반대로 이완이 아닌 과긴장이에요. 이거는 기능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기능 실조인 거죠. 더 많이 위 근육이 평활근이 더 많이 긴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원래 위장관은 항상 아래로 하강하는 운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상하는 운동을 역연동 운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위에는 유문이 있어서 12지장으로 가는 관문을 조절하고 있죠. 근데 이 유문이 너무 과긴장돼 있으니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상복부 통증 증후군에도 이런 기허와 기체가 한 번씩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이 크게 4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방은 이제 기허 병태라고 봤다면 육군자탕, 기체 병태로 봤다고 하면 복령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추후에 육군자탕과 복령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처방 설명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야마모토 이와시 한약 처방의 한계점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양의학적 병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학적 병태의 경우 특히 어떤 큰 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롬3, 롬4 이렇게 가면서 점점 계속 바뀌죠. 그런 것처럼 그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해 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방 처방도 한방 처방을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신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또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야마모토 이와식 한약 처방의 가장 큰 또 한계점은 뭐냐면은 이분이 1989년쯤 제3의학을 주창하면서 이걸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근거 기반 의학의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분이 2001년쯤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는 근거 기반 의학의 개념이 그렇게 많이 팽배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EBM의 사고방식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방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런 한계점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야마모토 이와시 한약 처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한의사들도 서양의 약을 전공한 의사들과 똑같이 KCD 진료 체계를 가지고 진료합니다. 그러니까 요통에 오면 같은 코드를 쓰죠. 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면 한방 양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코드를 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 한의사들도 요새 영상의학을 쓰고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의학적 발전에 맞춰서 진화하기가 편리합니다. 원래 이런 사상이니까. 그래서 기초의학적 병태 규명 결과를 그냥 한방의학적 병태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한계라면 또 한계지만 또 장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방식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면 왜 이 방식을 구조주의 한약 처방이라고 부를 것인가? 제가 앞서 이제 계속 병태를 말씀드렸는데 이 병태에 대응시킬 한약 처방의 효과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태를 진단하죠. 근데 그 병태를 진단했으면 그 병태에 적합한 한약 처방을 찾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열쇠에 비유하는데요. 자, 열쇠 홈이 있습니다. 그 홈에 딱 잘 맞을 열쇠가 들어와야 문이 열리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열쇠가 잘 들을 모양의 병태를 파악하고 그 병태에 잘 맞을 열쇠를 찾으면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각 처방별 병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처방을 구성하는 약제의 효능과 그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 약제들이 또 조합이 있죠. 그 조합의 효능을 통해 그 병태를 각 한약 처방 고유의 병태를 파악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구조주의 한약 처방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한방의학적 고유 병태는 결국 적합 한약 처방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열쇠니까요. 병태가 있고 열쇠니까 둘은 서로 짝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각각 약재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 약재 안에도 약재 조합이 있습니다. 그 약재 조합만이 보일 수 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고유 병태, 처방이 갖고 있는 고유 병태를 파악해 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조주의 한약 처방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은 약재, 기본 처방, 확대 처방의 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의 약재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 처방은 단문. 이것을 토대로 실제 진찰 시 만날 병태를 장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기호 병태가 있다고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육군사탕을 쓸 기호 병태가 위 평활근의 이완 상태고 무력 상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단문 만든 다음에 그런 하나의 문장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 처방을 확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시작은 기본적으로 기본 처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처방을 토대로 육군사탕이라면 육군사탕을 토대로 기본 병태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변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처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들을 그냥 하나하나 공부해가지고는 개통이 서질 않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처방을 학습해 놓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학습한 상태에서 약재가 어떻게 추가되고 빠지는지에 따라 확대 처방이 나오겠죠. 그 확대 처방, 이걸 우리가 가감방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확대 처방은 기본 어떤 병태를 토대로 어떤 효능을 늘려놓은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처방을 파악하고 이후에 확대 처방을 학습함으로써 약재 효능에 따라 확대 병태를 파악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차 제가 만들어가는 강의 방식도 기본 처방을 먼저 학습하고 그 기본 처방에서 확대되어가는 확대 처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처방은 이렇게 8개 정도 병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기, 혈, 수와 한열로 봅니다. 음양 오행은 안 나오지만 기혈수냐, 그리고 기냐, 혈이냐, 수냐, 그리고 차갑냐, 따뜻하냐 정도까지는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여, 기체, 기율 세 가지 병태, 다음에 혈에는 혈어와 어혈, 수는 수습, 다음에 한은 이한, 열은 실열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방들이 이렇게 대표 처방들이 나와 있고요.
이 대표 처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 우리 처방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주의 한방 처방에서는 약제 효능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원래 약제의 효능은 양능, 약성, 오미, 귀경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 본초학입니다. 그래서 본초학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양능과 약성에만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을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미, 귀경은 모두 음양오행에 기반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고 양능과 약성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능은 기본적으로 각 약제의 활성성을 만드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현계다 하면 피부에 적용한다. 피부 질환에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또는 또 예를 들자면 마왕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다. 그래서 급성 반려성 질환에 잘 쓰인다.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성은 이렇습니다. 약성은 오성. 네, 저희가 오행은 안 보겠다고 했지만 차가움과 한 양 정도 차가움의 차이죠. 다음에 온열. 이것도 열의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평은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약이 보법에 해당하는 몸의 허함을 보충하는 약인지 몸에 충실한 걸 빼는 약인지 보살을 보게 되겠고, 다음에 이 약이 들어갔을 때 윤택함을 줘서 대변을 묽게 할 수도 있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약이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조성 또는 가래량을 줄이는 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윤조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문동을 예를 들자고 하자면 맹문동은 호흡기에 작용하는 약, 기침을 잡는 약인 양능이 있다고 한다면 약성은 대략 평에서 량에 가깝고 보사는 보에 가깝고 윤조는 윤에 가깝다. 네, 이런 식으로 약제를 파악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한국형 구조주의 한약 처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야마모토 이와오식의 한약 처방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일본 변형 처방은 우리나라에서 다 쓰이는 처방들입니다. 여기다가 방향알판 처방의 구조주의 분석을 추가해서 한국의 변형 처방들을 같이 분석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마모토 이와오 선생도 EBM을 다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거 반영까지 해서 최대한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한약 처방과 관련된 자료들을 방대하게 다루겠다. 그래서 한국형 구조주의 한약 처방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다뤄갈 예정이고요. 첫 편은 이제 기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 20분 정도에 걸쳐서 앞으로는 한 개 또는 한두 개의 처방으로 정리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쇼조 또는 후쿠토미 토시아키 선생의 책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학습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